처음 수족관을 구입하려면 어떤 게 좋을지, 나에게 어떤 게 맞는지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키우고 싶은 물고기에 따라 수족관 크기를 정하라. 2. 물고기의 특성에 따라 어떤 장식과 환경에서 키울지 정하라. 3. 물고기 번식을 목적으로 전문적으로 기를지 물고기 생존을 목적으로 기를지를 정하고 그에 맞게 수족관 용품을 정하라. 사놓을 위치와 안전성을 생각하고 그에 맞게 수족관을 정하라. 5. 내가 얼마나 수족관 관리가 가능할지를 생각한 후 수족관을 정하라. 이제 본격적으로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어떤 물고기를 기르고 싶은가? 물고기의 종류나 아리수에 따라 필요한 수족관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같이 키울 수 있는 물고기와 키울 수 없는 물고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끼를 많이 낳는 구피의 경우 암컷 5마리, 수컷 5마리를 입양하여 기를 때에 암컷 5마리가 월 1회, 한 마리당 30에서 50마리의 새끼를 낳고 그리고 4개월 뒤 처음 태어난 치어가 성어가 되어 또 새끼를 낳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적어도 60cm 어항과 스펀지 여과기와 같은 용품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구피 암컷 2마리, 수컷 1마리의 경우는 30cm 이하의 수족관에도 가능합니다. 만약 번식이 어려운 네온테트라, 제브라 다니오의 경우 3마리만 키운다면 15cm 수족관에도 그 이하의 어항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붕어의 경우 추운 겨울을 견딜 수 있으나 구피의 경우 열대성 어종이라 적정 수온이 약 24도여서 히터를 이용해 수온도 올려주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물고기에 따라 구입하는 수족관의 크기와 용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어떻게 수족관을 꾸미고 싶은가? 수족관을 구입하기 전 유튜브나 인스타를 통해 다른 사람들은 어떤 물고기를 기르는지, 어떻게 꾸며 놓았는지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는 수족관을 구입하면 어떤 물고기와 장식품으로 어떻게 키우고 싶다라고 정해집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고가의 수초나 키우기 까다로운 물고기, 고가의 장식품으로 꾸미기엔 기초지식 부족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마다 알맞은 환경이 있어 잘 알아보고 수족관을 꾸며야 됩니다. 예를 들어 구피, 베타 네온테트라의 경우 pH가 약산성인 곳을 좋아하며 소일 어항의 초보자도 관리하기 쉬운 수석과 유목, 아누비아스 나나 같은 수초로 무난하게 꾸밀 수 있으며 바나나 시클리드, 다람쥐 시클리드 등과 같은 시클리드의 경우 pH가 알칼리인 곳을 좋아할 경우 해구석이나 산호사로 간단히 꾸며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물고기에 따라 수족관의 환경과 레이아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어떻게 키울 것인가? 아이들이 어느 날 유치원이나 체험학습에서 받아온 금붕어, 구피, 새우 같은 경우 번식보다는 생존이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관리하기가 쉬우면서 저렴한 작은 크기의 수족관과 여과력이 높은 용품을 구성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고정구피, 고가의 새우, 금붕어, 대형어를 키우고 번식시키는 게 목표인 경우 추후 재투자가 되지 않게 처음부터 제대로 된 수족관과 용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첫 번째 사례의 경우는 간편하지만 가격대가 있는 30cm 이하의 작은 미니 수족관 세트를 구입하는 게 좋으나 가격대가 부담이 된다면 30cm 이하의 수족관에 측면 여과기, 물고기에 따라 히터를 구입하여 적절한 사료양을 지급하고 환수만 잘해준다면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의 경우에는 세트 수족관보다는 각 물고기에 맞는 수족관의 크기와 용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가의 고정구피의 경우 45큐브 수족관에 스펀지 여과기, 고가의 새우의 경우 60cm 수족관에 소일과 스펀지 여과기와 조명, 금붕어의 경우 60cm 이상의 수족관과 측면 여과기나 버블 여과기, 대형어의 경우 120cm 이상의 수족관과 외부 여과기 및 배면, 선프 시스템 등 어종마다 필요로 하는 기본 용품이 달라집니다. 물론 가격대로 많이 달라집니다. 이와 같이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따라 수족관 용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어디에 놓을 것인가? 수족관은 기본적으로 직사광선이 들지 않고 진동이 많이 없는 곳, 전기와 수도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 바닥이 울퉁불퉁하지 않는 평평한 곳, 편안하게 수족관을 감상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족관은 바닥에 두는 경우 진동으로 인해 물고기가 스트레스를 받고 바닥이 평평하지 않을 경우 수족관이 깨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깨지지 않는 아크릴을 추천하나 가격이 비싸고 아크릴의 특성상 투명도와 작은 충격에도 흠집이 생기는 단점이 있습니다. 유리 수족관의 경우 오랜 시간 동안 가장 많이 사용된 제품으로 투명도가 좋고 아크릴보다 흠집이 적게 가며 생각보다 수명이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어항이 깨질 경우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장단점을 생각하고 신중히 수족관을 구입하셔야 됩니다. 오나는 부지런한가? 수족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애정과 관심 그리고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함으로 수족관 관리를 해야지 물고기가 죽지 않고 깨끗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감상이 가능합니다. 내가 부지런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큰 어항에 물고기를 마리수를 적게 기르시고 여과기를 많이 넣어 관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작은 어항일수록 수질이 빨리 변하고 물고기가 많을수록 빨리 오염되어 환수를 게을리 할 수 있기와 악취 그리고 물고기가 죽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료는 물고기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밥 한 공기 정도 하루에 1에서 2회 정도 주시고 환수는 일주일에 10에서 20%만 하루 받아둔 수돗물로 해주시면 됩니다. 수족관 전체 물갈이는 2에서 3달에 한 번 청소해 주시는 게 좋으며 수족관 물은 50% 이상 재사용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초보자가 수족관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 참고할 만한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은 수족관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세요.